안녕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에비던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전 시간에는 우리가 라이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어센티케이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센티케이션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 이 부분 작성권자가 작성한 건지 작성권자가 작성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히어세이 문제다. 이런 것을 했고요. 이제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라는 것은 원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원본. 뭐 별거 원본주의예요. 원본주의. 그럼 뭐 금방 뭐 감이 오실 거예요. 원본주의다. 원본주의. 네, 베스트 에비던스는 원본. 뭐 오리지널 와이링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아셨죠? 오리지널. 뭐, 사본 같은 거, 오리지널 라이딩을 갖고 와라. 이런 뜻이죠. 오리지널 라이딩을. 오리지널 원본을 가져라. 원본주의예요. 원본을 가져라. 원본. 그래서 원본에 해당되는 오리지널 라이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큐먼, 레코딩, 필름, 엑스레이 이것까지 이제 해당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코딩, 필름, 사진도 포토그래프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아셨죠? 그랬을 때 어떤 다큐먼을 작성을 했어요. 다큐먼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원본을 가지고 들어와야 신뢰성이 있는데 뭐 이것을 보고서도 누가 갖고 들어왔냐 위트니스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서 본 위트니스가 갖고 들어온다 이거를 또는 이거에 대해서 뭐 요약본 같은 이러한 2차 문서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을 요약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냐 이거죠. 이걸 기초로 여기에서부터 어떤 얻은 지식, 여기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증언을 한다. 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한다. 이랬을 때 이제 플레인티프가 이걸 갖고 오려고 그러고 플레인티프가 이 사람을 증언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오브젝션 하겠죠. 오브젝션. 근거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입니다. BER입니다. 원본을 갖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원본이 아닙니다. 이러면 판사님이 sustain 받아주죠. 그래서 이건 못 들어가죠. 서스테인 해요. 오브젝션을 서스테인 하면 인어드미서블이 되는 거죠. 이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걸 갖고 와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네. 우리가 처음에 렐러번트 문제, 히어세이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두 기둥입니다. 기둥. 이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간단히 적용해 나가면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언제 적용되느냐 문제예요. 언제 적용되느냐. 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죠.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여기서는 이제 공부할 만한 것이죠. 이 부분.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test by knowledge solely from reading. 오직 리딩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테스트 바이 하는 거예요. 요 라이딩이나 2차 문서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그 국회에서 어떤 분이 발언을 하는데 그 심각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에 동료 국회의원들이 듣거나 기타 직원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 기록들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기사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그랬을 때 지금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제 톨추 소송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명예훼손 하신 분이 뒤에 나오고 당한 사람이 여기 나오겠죠. 데포메이션. 데포메이션에 있다는 거죠. 데포메이션. 데포메이션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증인으로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두 종류의 증인이 있어요. 먼저 그 현장에서 듣고 계셨던 국회의원 또는 해외 외유를 나가셨다가 이제 기록을 보고서 이런 현상이 있었구나 한 두 가지 분이 계셔요. 그랬을 때 해외에서 당시에 이제 불참하시고 해외 외유 갔다가 그 속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안 그분을 위트니스로 불렀다. 그러면 디펜던트 측에서 오브젝션 하는 거죠. 베스트 에비던스 룰입니다. 베스트 에비던스 룰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서스테인 하겠죠. 왜? 그분은 바로 이분이죠. 속기록을 보고 어떤 사실을 알고 했으니까는 원본을 가져오라는 거죠. 원본.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떨까요? 그때 국회 발언 당시에 현장에 앉아 계셨던 그분을 모셔다가 증언을 시킨다. 오브젝션 합니다. 베스트 에비던스 룰입니다. 판사님은 오버룰 하죠. 오버룰. 왜 그럴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고 증언을 계속 하도록 할까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분은 여기. 네. 이분하고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원본적인 수준이 같은 원본이에요. 원본. 퍼스트 날리지를 직접 얻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퍼스트 날리지를 이 책으로 이 속기록으로부터 얻으신 분이고 이분은 퍼스트 날리지를 직접 발언한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얘도 이 서류도 퍼스널 날리지를 직접 발언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원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원본. 이해되셨죠? 이것을 좀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공부는 원본이다. 원본.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새롭다라는 거죠. Legally operative document. 이거는 굉장히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다큐먼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처분 문서라고 말하죠. 처분 문서.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다큐먼이다. 문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중요한 문서. 예를 들면 이 컨트랙이에요. 컨트랙. 계약서. 네, 컨트랙. 네. 컨트랙 계약서가요. 컨트랙 계약서가 대표적인 거예요. 문서는 문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 문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만약에 이게 속기록이 아니라 이게 계약서다 그러면은요. 계약서다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 위트니스가 리얼터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중개업자.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도 써주고 당사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직접 계약서도 써주고 잘못되면 어떤 보험도 들어가지고 얼마까지 책임까지 지잖아요. 아주 전문화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부동산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리얼터다. 이분이 이제 계약서를 직접 이 컨트랙 계약서를 직접 써준다는 거죠. 컨트랙. 사람들 앉혀놓고 직접 써줬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계약의 조건, 계약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쟁점이 됐는데 계약의 내용이 뭔지가 이제 쟁점이 됐어요. 이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래서 이 리얼터 이분을 이제 불러다가 계약의 내용을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것도 원본이고 이것도 원본이에요.
퍼스널 날리지를 직접 갖고 있어요. 이 리얼터 이분이 나중에 계약서 이미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보고서 어떤 이 사실을 이 레벨이 이분이 아니라 직접 계약의 내용을 머리에 정리를 한 다음에 썼다는 거죠. 이분이 원본이라는 거, 원본. 퍼스널 날리지, 1차적인 퍼스널 날리지. 그러면 이분이 증언을 할 때 이거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이 문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 처분 문서, 리걸리 아퍼레일 다큐ment,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이런 문서는요, 직접 보겠다라는 게 직접 문서를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분 직접 머릿속에 계약의 컨트랙 내용을 정리해서 초안을,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신 이분이 이 증언대에 서가지고 계약 내용을 증언하려고 할 때 디펜던트 쪽에서 오브젝션 하는 거죠. 베스트 에비던스 룰 위반입니다. 그럼 받아주는 거죠. 서스테인.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계약서 자체가 legally operative 다큐멘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직접 문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국회에서 속기록 같은 거, 속기록을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또 작성을 해놓죠. 그 속기록 같은 경우는 legally operative document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legally operative document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옆에서 동시에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들은 이분은 원본이야. 이분이 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을 때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레벨이기 때문에 얘도 직접 퍼스널 난리를 받았고 얘도 직접 퍼스널 난리를 가졌고 얘는 2차적으로 퍼스널 난리를 얘로부터 얻은 거니까는 얘가 했을 때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 위반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드미서블해요. 얘는 나가야 되고 이걸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은 1차적으로 퍼스널 난리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계약서가 처분 문서다. legally operative document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리지널 라이팅이냐? 물론 이런 오리지널 라이팅은 이런 종류예요. 이런 거. 네. 필름, 포토그래프, 뭐 엑스레이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서 what is original writing 이런 뜻은 duplicate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duplicate이라는 것은 복사본을 얘기합니다. 복사본. 그러니까 original writing은 그 라이팅 그 자체하고 복사본까지 다 오리지널 라이팅으로 포함시킨다.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죠. 그런데 이것도 원본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duplicate 복사본도.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요즘에 복사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요 핸드 라이팅은 취급 아니에요. 이거 듀플리케이트 했는데 복사를 어떻게 하면 핸드 라이팅으로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직접 복사기에다가 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요즘 저희들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장학재단에 보내면은 그대로 인정해줘요. 사진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사본, 첨단 기술로 복사한 복사기라든지 사진 찍은 이런 것들은 원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두플리케이트 복사본도 원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다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거에 제한을 받겠죠. 요 정도 제한. 복사본을 딱 봤는데 이 authenticate이 어떤 genuine question about authenticity
authentication. 이게 이제 진본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